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입니다. 네,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도약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때 뭐 박수도 나오고 그랬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연설하셨는데 네. 크게 나눠보면 본인 입장 표명,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평,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했거든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언제든 검찰에 출두하겠다. 가겠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민생, 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무대책이 대책인 정부가 되었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는 60 민주항쟁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수립하겠다 놓고 외면했다. 대통령 시행령 정치, 거부권 정치로 협치가 사라졌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이다. 그리고 외교는 일본 입장만 대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 협력 중인데 네. 우리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전 추경 편성하겠다. 기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은 만큼 네. 정부와 여당은 꼭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쟁이 아닌 정책을 할 때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얘기한 뭐 경제 추락이라든가 무대책 이런 부분에서 약간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는 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색깔들을 좀 많이 좀 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뭐 뜬금없는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하겠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를 네. 비난하는 데만 좀 초점이 맞춰진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었냐. 사실 이게 뭐 정치 외교 안보 포기했다. 이전 정부가 거의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경제 다 무너진 거 이제 와서 수습하고 있는 1년 동안 이 단계를 산포다 또 뭐 후쿠시마 괴담으로 덮어버린 그런 뭐 대표 연설이 아닌가 좀 안타깝다. 뭔가 정책도 35조 추경 편성도 거의 보면 퍼주기 하자 또.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어디인지를 같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가자가 아니라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던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혜영 특보님께서 너무 진짜 진영 논리로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민생 경제 어려워요 지금. 식당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 없어요. 그 부분은 아마 오늘 김기현 대표도 그 부분은 민생 경제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할 겁니다. 더 좋은 대책으로. 오염수 문제도 우리 정말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소금값 엄청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 근데 마트 가보면 진짜 소금이 없긴 없거든요. 그죠? 아니 사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 관련해서는 위기를 조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반사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저도 후쿠시마에 뭐 폐수 방류하는 거 국민들이 싫어하죠. 근데 네. 국제관계 속에서 또 안전성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무작정 아니 뭐 후쿠시마 야 막아라. 막고 싶죠 사실. 어느 정부든 안 막고 싶겠습니까? 근데 결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국제사회에 함께 공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물론 국민들이 대다수가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그 뭐 안 방류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보자 이런 건데 괴담으로 자꾸 앞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말씀도 벌써 폐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핵 오염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생명 안전이 이거를 자꾸 위협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옹호하는 것도 하니까 국민은
일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민생경제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반드시 언급을 오늘 할 한번 잘 들어볼게요. 거다라고 예. 얘기를 네. 하셨고 네. 뭐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게 외교 분야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속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일촉즉발의 그 탄약고 속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만 지금 앉아서 미국 편들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욕을 하는데 사실 이 질서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정적인 외교, 활발한 외교가 아니면 자칫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중국 가셔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안 된다니까요. 보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외교는 일본은 그냥 같이 싸우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 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은 계속 명확해요.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경제는 계속 협력하고 있다. 지금 빌 클린턴가 갖고 그 지금 뭡니까 그 테라 저 자동차 회사 테슬라 회장도 그거 갔다 왔고 기시다 총리도 북한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판 깔아달라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을 뭐 완전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런 외교 정책. 사실 외교는 항상 줄다리기 정책, 국익 위주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뭐 민주당 할 때는 명확한 노선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할 건데 네네. 그러면은 외교적인 부분은 이런 취지로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외교 정책은 이제 국제 정세 이런 부분 속에서 좀 큰 틀에서 갈 미국과 것이다. 일본 중심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대중 관계는 또 적절한 긴장 관계 및 협력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크게 흐트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뭐 개혁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3대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쵸.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비전이 제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대책. 네. 뭐 정치 분야에서는 또 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김기현 대표의 이제 정치 확고한 이제 관련해서도. 신념이니까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거든요. 네. 총선 승리도 이제 다짐을 했고 뭐 이 부분은 약간 뭐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이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나 그간 보여준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취임 후에 저는 이제 바로 터져 나온 게 이제 네. 뭐 저 김재원, 태영호 뭐 사태가 일어나서 그렇죠. 사실 좀 흔들리고 좀 네.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수습 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뭐 강력하게 그 두 분이 이제 뭐 윤리위에 징계도 받고 또 본인이 또 직접 사퇴도 하고 해서 네.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당의 안정을 찾으려고 있다. 그리고 사실 비대위 체제를 7개월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 뭐냐면 이제 전임 대표와 현 이제 정부와의 갈등, 대통령실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 등으로 해서 이렇게 뭐 촉발이 됐지만 네.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인 당정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관성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엇박자는 최소한 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갖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네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총선으로 쭉 앞으로 가면 이제 된다. 외연을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혜용 특별보좌관께서는 보좌역. 보좌역께서는 오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네. 쓴소리 한번 할게요. 100일간의 김기현호 국힘은 용산 출장소, 핫바지, 투명인간, 내로남불이에요. 먼저 연포당 하겠다 해놓고는 친윤 일생이고 당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 바지 대표예요. 노조 시민단체 척결 앞장서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 외교만 강화하겠다는 전인대 노릇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국민안전 생명 포기하고 있는 정당 대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아직 팩트가 명확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문제로 자신 아들 문제가 있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당내 5선인 서병숙 부산 출신 의원께서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력한 집단도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한 집단도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가했다는 표현을 듣는 거 보면 내홍 수습에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뭐 지난번 민주당에 네. 뭐 이상민 의원 이야기하니까 소수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김기현 체제 중심으로 해서 당은 똘똘 달아서 내년 총선 또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뛰고 있다. 거기에 뭐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는 축하하고 박수도 좀 쳐주셨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러고 싶다니까요, 정말. 근데 의원들도 당대표나 최고위원한테 당 현안에 관해 물어보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과만 소통하려 한다. 이런 자조적인 해석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과제가 혁신일 것 같고 지난주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역할 권한을 뭐 어디까지 둘 거냐 이런 거 말이 많거든요.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역할과 권한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기득권 타파. 네. 두 번째, 정치 윤리 강화. 셋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 넷째, 여러 가지 계층의 대표성 확대예요. 지금 혁신위원장이 하실 일은. 네. 그럼 혁신위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네. 정도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아갈 텐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연일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홍 시장이 전국 시도의장단 만났고요. 뭐 정책 간담회도 열고 이랬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이 문제는 사실 정혜용 그 부시장이 하실 일이 많을 건데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한국노총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 이래서 대통령실도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 것 같거든요. 홍 하여튼 시장이요?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모습은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근데 한국노총하고 홍 시장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예요. 한국노총 대구본부의 간부 직원을 노사 정책관으로 대구시에 3급 자리를 줬고요. 또 간부 한 사람을 대구시 의회 비례의원으로까지 이렇게 영입해 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퀴어 축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우선 홍 시장은 불법 도로 점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경찰이 옹호했는데 옹호했다라고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경찰 공권력 공무원이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대립이 있는데 경찰은 집회 신고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헌법에 보장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해서 경찰이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행동이 달랐어요. 제가 그 정 부시장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선 한국노총 뭐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강민구 위원장 말씀대로 나는 좀 다르다. 홍 시장님께서 나는 뭐 좀 이 윤석열 정부와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우리 뭐 경사정의를 탈퇴한 네. 지금 현재 이제 탈퇴를 한 우리 저 한국 노총을 네. 조금 끌어안는 완충 작용은 좀 했다 이런 네. 평가가 있는데요. 아마 그 뒤에는 사실 홍 시장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 의장이 굉장히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 사람들이 좀 온 건 봐요. 아마 이분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분이 한국노총 지도부를 대구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홍 시장님을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뭐 네. 그래도 극한적인 갈등은 막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집시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집시법 관련해가지고는 홍 시장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명확한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퀴어 그렇게 뭐 옹호하진 않습니다만은 인정된 축제를 가지고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게 하는 부분은 좀 누가 봐도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그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 대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마 경찰이 주간에
뭐 어떤 개입을 했다 또 뭐 막아줬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 행정과 애초에 우리 지방경찰위원회도 있는데 같이 좀 협의가 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울 소통이 뿐입니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마, 네. 있거든요, 대구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동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얘기를 예. 마무리하고요. 최근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좀 더 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 내 집회 방침 강경 방침에 봐라 나는 대구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네. 일부 지지 계층의 지지를 유도하기는 일석이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된 요번에 행위였어요. 홍 시장 행위가 예, 예, 네, 예. 발언 같은 것들이 그러면 뭐 맞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관계인 거예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홍 시장의 이런 행보를 뭐 긍정적으로 아마 보고 있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는 그건 네. 홍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이다. 아, 네. 이번에 분리하겠다. 더 위험한 바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바람이 있는데 1%도 안 되는 성서수자의 권익이 중요하다. 99%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는 아주 폭압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거요. 예, 뭐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언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성소수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업체라는 거에서는 저희가 다 동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TK 광장 일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